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Listen. Listening. Pop my game. 추워. 벌써 12월이네요. 언니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3주차를 끝까지 릴레해주신 언니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드리며 오늘 방송도 시작할게요. 쉿, 언니만 몰랐던 그 이야기 시작할게요.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랑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지퍼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실 통화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들 사랑과 손길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에 레지파로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에도 언니들이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점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냥 맞춤 주문 시간입니다. 11월 3주차 맞춤 주문 손님은 하마님이십니다. 룸메랑 온도 차이가 달라서 너무 힘들어요. 저는 추위를 잘 타서 요즘 난방을 팍팍 켜고 싶은데 룸메는 더위를 잘 타서 제가 켜놓으면 덥다고 끄고 저는 또 켜고 끄고 그런 반복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에게 평화가 올까요? 라고 남겨주시는데요. 네, 이게 같이 사는 사람들과의 온도차가 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아무래도 추위를 잘 타는 사람이 있으면 추운 날에는 좀 난방을 많이 틀고 싶고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름에는 에어컨을 좀 많이 켜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잘 안 맞으면 뭔가 그 중도를 찾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저의 생각으로는 일단 추위를 잘 타는 사람들은 좀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더위를 잘 타는 사람들이 좀 더 배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제 동생이 추위를 잘 타고 제가 더위를 많이 탄 케이스인데 겨울이 됐을 때는 동생 쪽에 좀 더 난방을 많이 틀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너무 난방을 못 트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전기장판을 킨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동생이 좀 더 따뜻하게 지냈던 것 같고 여름이 되는 경우에는 에어컨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오히려 에어컨을 좀 적게 틀고 선풍기를 2개 정도로 돌리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가 좀 덥고 좀 추워도 그 중도를 지키면서 지내다 보니까 좀 평화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마님께서도 너무 추우면 오히려 룸메랑 같이 얘기를 해서 내가 너무 추위를 많이 탄다. 그래서 괜찮으면 난방을 좀 트는데 너무 많이는 안 트겠다. 대신 너도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대화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도 상대방이 추위를 너무 많이 탄다는 걸 알게 되면 본인도 이제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고통을 좀 알거든요. 고충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뭐 짧은 뭐 반바지나 뭐 그런 거 입을게. 그러니까 너도 뭐 난방을 너무 많이 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좀 중도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마님께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룸메랑 잘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곡 듣고 돌아올게요. 익숙한 소리에 놀라 우리는 알고 보니 서로에게 맞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하지만 늘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더 잘할게. 그러니까 날 떠나지 마. 아닌가? 이렇게 하기엔 너무 늦은 걸까? 내가 이런다고 너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걸까?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걸까? 더 이상 우리는, 아니, 너와 나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걸까?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사람의 인연이란 게 그런 거죠. 나와 맞지 않은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러한 매력에 뭔가 끌려서 시작을 했다가 그 맞지 않음이 점점 멀어지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느낌으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서로의 차이점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저 나름대로 뭔가 예민하고 좀 섬세한 사람이기도 하고 저도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좀 다른 면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과는 그러한 저의 차이점을 좀 줄이고 싶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좁혀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사람의 성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갖고 있는 그 기주적인 성정이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은 그 간극을 채울 수가 없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많은 언니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거를 사랑으로 많이 줄이려고 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아끼니까 라는 마음으로 많은 언니들이 사랑으로 뭔가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 간극을. 그렇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내가 아닌 모습으로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내가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한다거나 내가 하지 않았던 뭔가 다른 사람이 좀 돼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건 진짜 되지가 않겠구나 라는 생각하는 순간에 많은 힘이 없어지죠. 에너지가 많이 사라지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서로의 다른 점을 좀 인정은 할 수 없더라도 이해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서로가 너무 다른 시간을 걸어왔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라왔던 환경이라든가 뭔가 생각했던 가치관이라든가 그런 게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치관이나 뭔가 환경이 좀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바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확률보다는 나와 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포기할 수 있는 부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을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늘 사연을 통해서 오시는 언니들께서 그 사람이 잘못한 건지 내가 잘못한 건지 내가 이상한 건가 그 사람이 이상한 건가 라는 좀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저는 솔직히 둘 다 이상한 거고 둘 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일에는 한 사람의 잘못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하죠.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쌍방이 잘못이 있고 쌍방이 이상한 거라 생각하거든요. 단지 그 잘못과 이상함을 서로가 이해하려고 하고 어떠한 점에서는 좀 인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냥 서로가 서로한테 잘 맞춰가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는 그런 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온전히 나로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과 그 사람이 온전히 그 사람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공통점을 많이 찾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다른 점에 대해서는 좀 배척하는 기분으로 좀 지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세월이라는 게 지나다 보니까 그 배척했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너무 올곧게 있으면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배려나 뭔가 성정이라고 해야 되나?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배려와 여유가 좀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곳에서 그런 글을 봤는데 사람이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좋은 점이지만 단점은 본인이 갖고 있는 에고라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게 나이 먹음의 무서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글을 보고서는 이거 왠지 엄청 나한테 와닿는 글인데?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뭔가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게 하나의 예고였던 거고, 그 모습이 온전히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켜왔고 내가 만들었던 모습이다 보니까 이 모습을 뭔가 배척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약간 흑백 논리로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해서. 근데 제가 그런 태도를 좀 버리다 보니까 저와 완전 정반대인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그런 태도나 생각이 저 사람 이상하다 보다는 저 사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구나, 그럼 내가 이러이러한 것은 좀 배울 수 있겠구나, 또 이러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장점하고 좀 버무려서 그 사람에게 좀 뭔가 전파하고 싶다? 여전히 나의 애고가 있긴 하지만 좀 전파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좀 더 유연해지고 좀 더 풍부해지고 긍정적이게 변하면서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나와는 좀 다르지만 나와 어떠한 점에서는 좀 결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예전보다는 좀 더 뭔가 신나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너무 그렇게 날이 서 있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했는데 유연해지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여유가 생기고 그 사람을 좀 더 한 발 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언니들께서도, 물론 갖고 있는 언니도 계시겠지만 어떠한 면에서는 언니들께서도 그러한 것을 좀 배워가는 것도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좀 풍부해지는 약간 알록달록 컬러풀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채색의 세상도 아름답죠. 재밌고 뭐 저도 알긴 하는데, 저는 그런 무채색의 세상에서 살다가 차츰차츰 여러 가지 색깔을 제 인생에 가지고 오게 되면서 어떠한 점에서 무채색의 세상도 좋지만 어떠한 점에서는 약간 한두 개 정도의 컬러풀한 인생도 꽤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니들도 혹시 주변에 쟤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 너무 배척하지 마시고 근데 쟤는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쟤는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를 좀 한층 뒤에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언니의 인생이 좀 더 컬러풀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 다느님께서도 사연을 보내주시면서 좀 많이 힘드셨던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사연을 꽤 예전에 보내셨고 이제서야 읽긴 하는데, 사연을 보내시고 나서도 뭐 이러한 괴로움이나 아픔이 쭉 이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해소가 됐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혹시라도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다면 언니가 뭔가 후회하는 거라든가 이렇게 할 거라고 좀 아쉬워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지나간 사람에게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올 사람이라든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좀 태도를 좀 더 변화시켜서 해보는 것도 언니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사연을 보내셨을 때의 마음보다는 지금은 좀 더 담담하고 단단하게 되셨길 바라고요. 언니에게 좋은 노래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키 혹시 아세요? 정키의 홀로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거 제가 예전에 엄청 외로울 때나 쓸쓸할 때 들었던 노래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왠지 나 진짜 너무 쓸쓸하다, 약간 너무 외롭다, 나의 그러한 외로움과 쓸쓸함에 좀 얽매여 있었는데, 지금 지나서 다시 들어봤을 때는 나 생각보다 그렇게 쓸쓸하지 않았을 수도? 라는 생각 좀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내가 꽤 여유가 많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느님께서도 노래 들으면서 언니의 마음이 좀 더 단단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정키의 홀로 듣고 올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텅 빈 방 안에 나 홀로.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L 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zpa@한메일.net을 통해서 보내주신 방법뿐만이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서요.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를 보내주신 방법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 양단점 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의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띵동. 11월 3주차 첫 번째 띵동은 무지개 행동 띵동 단체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소식입니다. 성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과 사단 법인 청소년 성수자 지원센터 띵동은 경기도 교육청이 2013년 12월 6일 입법 예고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적극 반대 의견을 밝히며 11월 11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해당 의견 내용에 따르면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정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기본권의 주체이면서도 학생이고 미성숙한 존재라는 이유로 권리의 침해와 제한을 받아왔던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가 학생 인권의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 제정된 조례라며 그럼에도 이를 폐지하려는 모든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의회는 유한적인 학생인권 조례 폐지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개정안은 현행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전면 폐지한다는 것이므로 개정안에 대한 검토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구체적 내용과 존재 의미에 비추어 살필 수밖에 없고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폐지하려는 사유는 타당한지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따라서 먼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살펴본 후 개정안의 제한 이유를 검토하고 개정안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학생 인권, 성수자 인권을 포함한 소수자 인권에 대한 무지와 혐오를 바탕으로 서울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어 왔고 제정된 조례의 위헌, 위법성을 문제 삼는 소송이 다수 제기되었으나 학생 인권을 반대하는 진영의 주장 자체가 보편적인 인권에 반하는 것이고 법리적으로도 학생 인권 조례에 위법적인 부분이 없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개정안은 일부 진영의 학생 인권에 대한 차별, 혐오적인 공격이 이루어지는 흐름에 편성하여 제대로 된 근거와 사유 없이 제출된 것이므로 만에 하나라도 위법한 개정안이 정치적 흐름에 따라 통과될 경우 학생 인권을 포함한 사회 인권 보장 정도가 매우 하락하고 열악해질 것이라 전했습니다. 두 번째 띵동은 잉글랜드 성공회의 동성 커플을 위한 예식 지지 소식입니다. 개신교 총회에 따르면요. 개신교의 총회에 해당하는 잉글랜드 성공회 전국 의회에서 동성 커플을 위한 예식을 시험 시행하는 안이 한 표 차이로 통과되었습니다. 잉글랜드 성공회가 마침내 동성 커플에게 특별 축복 예식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특별 축복 예식은 정식 혼례는 아니지만 반지 착용, 기도, 색종이 뿌리기, 사제 축복 등의 절차를 포함하게 되었는데요. 예식을 시험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수정안이 한 표 차이로 교회 전국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잉글랜드 성공회의 공식 교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만이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 주교들은 사제들이 동성 커플의 혼인을 주례할 수 있도록 교리를 수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으나 폭넓은 예식의 일부로서 동성애 관계에 있는 이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허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독립된 예식을 승인받기까지 1년 훨씬 넘는 기간이 소요되리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그러나 수정안이 수요일에 교회 입법 기관인 전국의회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함에 따라 일반적 교회 예식에 포함된 단단한 기도가 아닌 개별적 축복 예식이 가능해졌습니다. 시험적 예식을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는지 명시되진 않았으나 몇 주 후 새해부터 인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립된 예식을 시험적으로 시행하자는 의견은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예식이 시험 운영되는 동안 약 2년에 걸쳐 정식 허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회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운동을 벌여온 스티븐 크로프트 옥스퍼드 주교는 기쁘다고 입장을 전했는데요. 그는 축복 예식이 공식 결혼식은 아님을 지적하면서도 결혼식과 똑같이 기쁨을 주고 관계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 기도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교회의 삶 속으로 온전히 환영받는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혼에 대한 잉글랜드 성공회의 공식 입장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스코틀랜드 성공회 및 스코틀랜드 장로회와 상충하는데요. 웨일스 성공회는 동성 커플을 위한 공식 축복 예식을 제공하지만 교회에서의 동성 결혼식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성공회 총회의 일원이자 저명한 성수자 운동가인 제인 오자는 교회가 동성 커플의 결혼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주교들과 대주교들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든 잉글랜드 성공회는 동성애를 극도로 혐오한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잉글랜드 성공회는 어떤 이들을 모욕하는 교회, 위선적인 교회, 사랑 없는 교회라고 생각할까봐 너무 두렵다. 슬프게도 그들이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수적인 성직자들은 총회 결과에 대해 중대한 위기가 찾아왔다는 입장인데요. 잉글랜드 성공회 복음주의 협의회의 존 더넷 이사는 이 결정이 심통하고 슬프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결정으로 인해 지역 교구의 회중이 분열하고 여러 성직자와 주교들 간의 관계가 손상될 것이며 여러 교구에 걸친 많은 교회가 자신들의 양치기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본인 자신을 존중받고 인정하는 사이가 오길 바라며 이번 느낌동은 여기까지. 언니들 다음 주에도 알찬 주제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3주차 너만 모르는 이야기의 루나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건 기쁜 일이면서도 낯선 일이죠.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타인들이 같은 시간선에 함께 나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쉽고 또 상상한 것보다 어려운 일인데요. 그때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당연해지지 않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레주파는 언니의 하루에 함께 항상 같이 갈 거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친하게 지내요. 그럼 오늘 방송 재밌게 들어주세요. 키어 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DJ, 작가, 엔지니어 루나와 게스트 3시가 함께하는 3차 방송 너만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장점. 아니 태님은 음주 가무만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도 다양한 곳이 있다고요. 그럼 퀴어인이라면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와 이야기를 해볼까요? 퀴어 인사이드. 네 언니들, 12월 퀴어 인사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했었던 주제 중에 인기 있었던 주제를 한번 갖고 오려고 하는데요. 네, 진짜 많은 걸 했었죠. 저희가 일단은 가게도 홍보를 한번 했었고,
그리고 영화도 저희가 5주차 때 얘기했었지만 5주차 때는 이제 영화도 얘기했었고 그리고 뭐 클럽 얘기도 했었고 뭔가 서로의 차이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었는데 언니들께서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면서 몇 개 의견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의견이라기보다는 약간 후기였었는데 제가 몇 개를 갖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안녕하세요 루나님. 이쪽 술집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방송 통해서 알게 돼서 너무 기뻤어요. 가게 갈 때마다 루나님의 후기가 생각이 나요. 좋은 곳 알려줘 감사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제가 진짜 이 코너를 진행을 하면서 뭔가 남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잘 모르는 곳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양질의 정보를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직접 경험을 하면서 이 부분은 좀 좋은 것 같다. 이거는 우리 언니들에게 같이 나누면 좀 재밌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많이 갖고 왔었는데 다행히도 제 방송을 들으면서 이런 가게가 있었구나.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여기는 이런 곳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면서 저에게 루나님 그때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한번 가봤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기뻤는데 또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시니까 제가 더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네. 두 번째는 다음번에도 퀴어 문화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많이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좋은 게 저는 워낙 벽장이라 감히 갈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루나님 방송 통해서 대리만족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가 이것도 진짜 너무너무 뭔가 가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주로 아무래도 서울 쪽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방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가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지방에도 정말 다양한 업소들이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서울에 일하는 곳이 있다더라. 근데 내가 가긴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께서 제 방송을 듣고서는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다고 하는데 루아님이 한번 가보시고 이런 얘기를 하셨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뭔가 대리만족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방송을 하면서 제가 좀 추구하는 바가 내가 가능한 그래도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객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뭔가 언니들에게 대리만족을 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번 퀴어 인사이드를 통해서 언니들께서 대리만족도 했다. 뭐 루아님이 알려주신 거 한번 가봤는데 이거 맛있다더라. 저거 맛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걸 보면서 내가 그래도 꽤 1년 동안 잘하고 있었군 이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리만족한다. 그래서 좀 감사한다 얘기해주시는 언니들에게 오히려 더 감사드리는 게 뭔가 그래도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본인의 의견과 맞지 않은 게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가감 없이 잘 받아주시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루아님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홍길동이신가요? 가게나 문화를 영위할 때 고르는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일단 제가 가게나 뭔가 문의를 제가 가게나 문화를 영위할 때 생각을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가능한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랑 두 번째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 곳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알게 모르게 저는 진짜 다양한 정보를 뭔가 습득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저렇게 생각하면 좀 차별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런 좀 상충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준을 좀 더 그래도 다양한 분들이 올 수 있는 곳을 많이 생각하고 다양한 분들이 영위할 수 있는 문화를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우면서도 좀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행착오가 좀 많이 있었긴 했는데 다음번에도 비슷한 소개 방송을 하게 된다면 좀 더 다양한 곳을 알려드리고 싶기는 해요. 그래야지 뭔가 잘 가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도 아 그런 곳이 있다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됐을 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래도 좀 더 폭넓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은 경험이 있냐고 얘기를 하신다면 비밀입니다. 그냥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곳이 새로 열었다, 오픈했다더라 얘기를 하면 저는 꼭 가요. 한번 가서 뭔가 제가 방송뿐만이 아니고 그냥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뭐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겠지만 이러이런 게 있다더라, 저러저런 게 있다더라, 이런 게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좀 알게 모르게 전파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다양한 문화들이 생기고 다양한 가게나 이제 업소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도 내 시간이 닿고 노력이 되는 한은 아마 제가 계속 경험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느 가게나 어느 업소나 어느 문화 단체 내에서 저를 만나게 된다면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네, 안녕하세요. 루나님이시죠? 라고 네,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네, 그런 청취자 언니들과의 만남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꼭 저에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큐어 인사이드 여기까지 할 건데요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큐어 인사이드에서 가장 재밌었던 코너를 하나 갖고 오려고 하는데 잘 들어주시고 저희는 다음 코너로 돌아갈게요. 네, 언니들 큐어 인사이드 8월호가 왔습니다. 네, 오늘은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아까는 사연에서도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목소리의 주인공 한번 인사하셔야죠. 저기요? 네? 인사 좀 해주세요. 누구신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샤마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진님이 바쁘셔서 못 와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저희 애청자라고 얘기하셨던 저희 샤머님을 모셨는데요. 일단 오늘의 주제를 서로 얘기를 하다가 약간 샤머님이 약간 흐린 눈을 하셨던 주제인데 오늘 주제는 뭐죠? 오늘의 주제는 이쪽 클럽입니다. 네, 일단은 샤머님 클럽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쪽 클럽 말고도 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가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저 표정 봐. 있으신지? 뭐 그저 애인이 한번 같이 가주면 안 되냐고 하면은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저 혼자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하. 가지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저는 좀 사람 많고 시끄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저희가 지금 클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샤머님은 지금 인상을 찌그리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네, 과연 샤머님의 애인분께서 잘 들어갈 수 있을지가 의문이긴 하네요. 네. 그러면 샤머님처럼 안 가실 분들을 위해서 그냥 일단은 클럽에 대한 네, 스포를 많이 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 클럽이 몇 개가 있는데요. 사정상 업소의 얘기는 못하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클럽이 어떤 느낌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근데 얘기하기는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20살 되신 분들 계시죠? 이제 제가 순간적으로 이제 20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날짜를 보니까 벌써 8월이네요. 그래서 이미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놓으셨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클럽은 뭐 샤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꽤 시끄러워요. 꽤 시끄럽고 바닥이 울린다라는 느낌을 클럽 가면 느껴요. 진짜 웅웅 거리면서 그 내려가는 그 순간이나 뭔가 올라가는 그 순간에 그 공기가 울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게 진짜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그 웅웅거리는 소리가 크게 되고 그 문이 열리는 그 순간에 소리가 뛰쳐나온다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소리가 뿜어져 나와요. 저는 시끄러운 소리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큰 소리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일단 클럽에 가면 저는 귀를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러니하죠.
근데 귀를 막고 저 심지어 귀에다가 이어폰 꽂거든요. 근데도 소리가 들려요. 그러실 거면 왜 가시는 거죠? 춤을 추러 가는 거죠. 내가 나의 필에 맞춰서 춤을 추기 위해서 가긴 하는데 일단은 클럽은 뭐 업소마다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매 주마다 이벤트가 진행이 돼요. 크게 따지면 어떠한 그 컨셉을 가지고 하는데 뭐 감옥 컨셉 아니면 뭐 발렌타인데이 때는 솔로 이벤트를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커플 이벤트도 하긴 하는데 주로 클럽에 가는 경우는 솔로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솔로 이벤트를 많이 하고요. 대목이라고 하죠. 이제 연말, 연초 때는 뭐 지금도 그럴 건지 모르겠는데 11월 31일 날에 시작을 해서 1월 1일에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말 맞다나 딱 클럽에 들어가서 클럽에 나오면 이제 1년이 지나가 있는 상태인 거고 할로윈도 피크죠. 할로윈 때도 엄청 사람 많고 최고의 대목이 있죠. 퀴어 퍼레드. 네. 서울 퀴어 퍼레드 때는 온갖 클럽과 온갖 술집이 예약이 꽉 차가지고 네. 현장 진입을 못할 정도로 사람이 엄청 많고 그렇게 되는데 뭐 이벤트는 꽤 단순해요. 솔로랑 커플 일단 나누는 경우가 그게 팔찌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발적으로 본인들한테 스티커 붙이게 해가지고 커플 스티커 붙이시는 분도 있고 뭐 솔로 스티커 붙이는 분도 있고 좀 더 딥하게 가면 뭐 스킨십 가능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손잡기 가능 뭐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는 솔로 이벤트일 때 그렇게 자발적으로 딥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진 않는 것 같고 그냥 커플인지 솔로인지 정도까지만 구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커플한테 알짱거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커플이 솔로한테 알짱거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이제 대판 싸움 나는 거죠. 그래서 클럽의 큰 이벤트죠. 부찌파이터. 네. 그 부찌파이트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냥 단순한 말로 개싸움이고요. 그게 그냥 욕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그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제가 솔직히 이제 이거 클럽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하나 고민했는데 그냥 이번만 얘기를 할게요. 저희가 원래 이걸 진짜 지향하는데 이분법으로 얘기를 하면 페임이라고 패싱되시는 분들에게 알짱거리는 부치라고 패싱되는 분께 그 페임으로 패싱되는 분의 애인분인 부치로 패싱되는 분께서 그냥 부치랑 페임으로 할게요. 부치가 그 알짱거리는 부치한테 이제 쌈박질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가 뭔데 내 애인을 쳐다보냐? 네가 뭔데 내 애인한테 술을 따라주냐? 네가 뭔데 이러면서 이제 말싸움보다는 몸싸움의 시작을 먼저 하죠. 일단 누가 밀치거나 누가 하는 데를 때리거나 진짜 심한 경우에는 이게 근데 제가 제 얼굴을 먹칠하는 경우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했다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 그렇게 저를 째려보지 말고 부찌파이터들이 그냥 캐싸움이 아니고 진짜 주먹으로 싸워요. 진짜 그래서 물리적인 진짜 싸움이 물리적인 되나요? 싸움이 돼서 턱이 날아가시는 분도 있고 이빨 부러지는 분들 기본적이고 뭐 바닥에 내쳤다가 뭐 어디 깨지고 이런 거는 기본 처자고 그냥 유혈이 낭자하고요. 그 싸움을 주로 클럽 앞에서 하시거나 클럽 화장실에서 하시거나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싸우세요. 그냥 뭐 비상계단에서 싸우시는 분도 계시고 기다리다 싸우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럼 진짜 그렇게 싸우면 약간 뭔가 비키어 분들께서도 계시잖아요. 솔직히 그 클럽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클럽들이 다 그 한복판에 있어요. 그 유흥가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온갖 사람들한테 다 보여지는데 거기서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경찰 오고 이 난리를 하면서 싸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왜 굳이 그렇게까지 감싸 도는 애인을 왜 데리고 갈까 의문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또 물어봤죠. 왜 데리고 가서 왜 싸움을 하냐. 일단 데려간 이유는 단순해요. 같이 놀려고. 그리고
그런 그런 분들이 비일비재하진 않지만 간혹 가다가 내 애인 잘생겼으니까, 내 애인 예쁘니까 자랑하려고. 그리고, 이것도 또 비일비재하진 않지만 있죠. 우리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 보려고. 그러니까 약간, 우리의 사이를 좀 더 텐션 있게 만드는 하나의 이벤트로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애인 데려갔다가 상대방이 뭐 다른 사람하고 키스하는 것도 보고 뭐 난리가 나죠. 그러다가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걸 보면서 불타올라가지고 뭐 사랑을 좀 더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주 가시기도 하지만 뭐 대다수는 솔로거나 저처럼 그냥 춤추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해요. 근데 저는 진짜 춤만 춰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인정할 수가 있는데, 친구가 너무 궁금해하는 거야. 너는 그렇게까지 클럽을 가는데 왜 한 명하고도 못 사귀냐. 뭔가 썸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누구랑 손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클럽 가면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건다. 그래서 말이 안 된다. 한 명이라도 말을 거는데 네가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거다. 그래서 따라갔거든요. 제 친구가. 같이 가서 제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진짜 춤만 추는구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의도로 가는 게 아니고 진짜 딱 춤만 추러 온 사람이란 게 딱 보인대요. 들어간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그냥 맥주병 하나 들고서는 춤만 추고 있기 때문에 말도 못 건대요. 그냥 저 사람은 춤만 추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말을 못 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클럽에 가서 말을 걸 정도의 틈을 보인 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눈빛과 그 행동이 있대요. 약간 이렇게 살랑살랑거리면서 가끔씩 한번 이렇게 눈 딱 마주치면 씩 웃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틈을 보여야지, 저 사람한테 약간 말을 걸 수 있구나의 그런 시그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고요. 여전히 잘 모르겠고,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춤만 추러 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 빼고 다 잘 놀아요. 즐겨 놀고. 저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 제 친구들은 다 한 명씩 손잡고 나가고요. 저는 한 새벽 3시까지 계속 춤만 추다가 내가 내 풀에 지쳐가지고 택시 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클럽은 춤추러 가는 곳인데, 주로 클럽은 약간의 그런 썸 관계를 만들려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뭐 어디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약간의 의도성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죠. 그냥 내가 잘 팔리는지 보려고 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고, 뭐 물론 모든 사람 다 그렇진 않지만, 네, 일단 저처럼 춤만 추러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주로 혼자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저 같은 별종들을 제외하고서는 다들 친구 한 서너 명이서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애인하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럽에서 어떻게 놀아야지 재밌게 놀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계신데, 그냥 같이 간 사람들과 즐기시면 돼요. 즐기면 되고, 일단 왔으니까 내가 춤을 못 춰도 그냥 뭐라도 하면 돼요. 솔직히 클럽 가면요, 서로가 서로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진짜요. 의외로 사람이 서로에게 관심이 별로 없고, 진짜 특출나게 아름답고 특출나게 잘생기고 특출나게 춤을 잘 추는데, 심지어 걔가 플로어에 올라가서 봉을 잡고 춤을 춘다? 그 정도가 아닌 이상은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클럽은 번개로 가거나 뭐 아는 사람들끼리 가기 때문에 서로 노느라 바빠요. 그리고 번개로 가는 경우에는 주로 술을 마시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정신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애인들하고 많이 가기 때문에 서로에게 신경 쓰느라고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노는 것은 그 상황에 본인을 이입하시면 됩니다. 이입하시고 재밌게 노시면 되고요. 그리고 언제 가서 노는 게 제일 재밌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경우도 있는데, 주로 12시 넘어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12시 전까지는 일단 술을 한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맨정신으로 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 클럽이 입장료가 있어요. 입장료가 있는데 10,000원대 후반이었던 걸 기억하긴 하는데, 그 입장료 안에 원 프리 드링크가 있어요. 그 프리 드링크는 주로 맥주나 데킬라 샷 정도로 되는 것 같고, 한 6,000원 정도에서 7,000원 사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술을 못 마신다는 경우에는 물도 있어요. 그래서 물도 사실 수 있으니까 드시면 되고요. 그거 한 잔 그냥 털고 들어가신 경우도 좀 많긴 하네요. 그래서 클럽 가는 경우에는 술을 마시고 가거나 술을 못 마시면 클럽에 가서 원프리 드링크로 데킬레샷 하나 받아가지고 털어넣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클럽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더라도 굳이가 아닌 이상은 한 번쯤은 경험하시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가능한 빨리 경험하시는 게 좋고요. 어제보다 내가 오늘 더 젊을 때 가셔야 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큐어 인사이드는 클럽으로 진행을 했고요. 저희 샤모님 클럽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별 말이 없으신데 지금 계시거든요, 아직까지는. 샤모님 제 얘기 듣고 클럽 가실 의향이 좀 생기시는지 아니면 더더욱 가실 생각이 없어지시는지 제 생각에 제일 후자인 것 같은데. 저는 부치파이트가 그렇게 물리적으로 싸우는 건지 몰랐어요. 그냥 약간 기싸움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약간 물리적인 싸움인지 처음 알았고 근데 저도 이거를 인도해줄 사람이 있어야 갈 것 같아요. 루나님이 인도해 주실 건가요? 제가 인도할게요. 네, 그러면 제가 인도하는데 샤머님과 또 다른 팟을 또 구해가지고 같이 가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한 번쯤은 샤머님이 의지가 되실 때 뭐 연말쯤에 한번 가보실까요? 아, 네. 그렇잖아요. 뭔가 계기가 있으셔야지 갈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다음 주에 갑시다 하면 안 가실 것 같아가지고 네, 어쨌든 그러면 이번 큐어 인사이드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열심히 일하고 있는 퀴어들의 이야기.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다들 어떻게 생각해? 일을 하며 생긴 다양한 주제와 에피소드로 청취자 언니들과 이야기하며 공감하는 코너. 퀴어는 업무 중. 네, 언니들 12월 퀴어는 업무 중 시간이 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얘기하기 전에 또 사연이 하나 더 와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따라 애인이 절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직을 성공하면서 애인과 같은 회사에 일한 지 5개월째인데요. 회사에선 업무 때문에 그러겠지 싶었는데 일을 안 할 때에도 저에게 명령적으로 얘기한다거나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처음엔 나를 잘 알고 내 편을 생각하는 사람과 일한다는 게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저의 부족한 점을 가감없이 말한다거나 노력을 좀 해라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해서 너무 상처예요. 이러다가 일도 애인도 잃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기존에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내 연애 괜찮은가? 라는 주제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내 연애라는 게 이러한 부분에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공과 사, 그것이 문제로다입니다. 네, 뭐 사내 연애뿐만이 아니고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뭐 같은 동아리 한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로 사람을 만날 때는 그런 단체나 뭔가 모임에서 많이 만난다 보니까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같은 업무를 하게 되고 뭔가 공의 입장에서 사회의 관계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발생하는 게 내가 이 사람과 애인이라든가 뭔가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그냥 업무로서 저 사람은 저런 입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친밀한 관계가 되고 좀 더 가까운 관계가 된다면 쟤는 저렇게 얘기한 사람이 아닌데 왜 나한테 저렇게 얘기를 하지? 라든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는 뭔가 사적인 감정이 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회사 업무에서는 좀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긴 해요. 너무 딱딱한 관계다 보면 내가 그냥 평소대로 편안하게 얘기했던 얘기들이 그 사람한테 있어서는 좀 고가롭게 들릴 수도 있고 좀 곡해돼서 들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례로 저도 회사에서 그냥 농담으로 얘기했던 말이 그 상대방은 저랑 친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렇게 얘기를 하나 싶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느끼게 되는 게 이게 회사 내에서는 좀 가까운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요즘에 하거든요.
근데 그 친밀한 관계가 애인이라면 그건 또 상당한 힘듦이 있죠. 아무래도 그 단순한 친밀한 관계를 떠나서 내가 이 사람 잘 알고 있고 이 사람도 날 잘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얘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좀 다른 면모를 알고 있잖아요. 업무로서의 보여지는 모습 말고도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아니까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닌데 이게 나를 무시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은 우리가 뭐 일하는 걸 떠나서도 개인적으로 연인의 관계라면 싸우거나 뭔가 서운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업무에서 나한테 푸는 건가? 라는 이런 생각이 좀 무궁무진하게 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사내연애나 이런 게 어려운 게 그런 부분인데 단순한 업무 관계를 지속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친구처럼 뭔가 친밀한 관계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가깝고 근데 또 그 가깝다고 하기에는 업무로서는 좀 많이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게 애매모호한 관계를 좀 정리를 하는 게 아무래도 사내연애나 같은 일을 할 때의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같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좀 뭔가 지향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같은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뭔가 업무 같은 게 그 사람과 얽히면서 좀 힘들어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결국에는 존버가 승리한다라는 얘기처럼 네,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 이기긴 하는데 그거를 할 때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냥 단순한 업무의 관계의 동료가 아니라 이게 또 그렇게 좀 친밀하고 밀착되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나는 조언으로 하는 업무적인 얘기가 그 사람에게는 약간 제가 왜 나한테 월권을 행사하지라든가 내가 애인이 아닌가? 내가 뭔가 단순한 업무 동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업무 동료로서도 영 아니고 애인으로서도 영 아니고 약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그런 일이 별로 없고 제가 그런 경험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뭔가 그 사람과 그런 업무적인 충돌이 있을 때 그거를 좀 더 유하게 넘길 수 있다거나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일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한 그냥 업무 동료에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대해야 되고 좀 더 가감없이 얘기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왜냐면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더 잘해주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뭔가 우선순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우선순위 주는 거는 다른 타인들이 볼 때는 좀 차별이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를 지켜가는 게 같이 일하는 애인과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사연을 주신 언니께서도 이직을 하는 것도 꽤 어려웠지만 그 이직에 성공을 하면서 애인과의 뭔가 좀 더 긴밀하고 편안한 관계를 바라셨겠지만 애인으로서는 좀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강하게 말을 한다거나 더 남들보다 좀 하드하게 대하는 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솔직히 둘 다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애인분의 입장에서는 좀 더 유하게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업무를 떠나서 애인의 관계가 되면 뭐 회사를 떠난 거니까 그건 또 그때의 모습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뭔가 계속 그 회사에서 본인이 못 믿어하는 뭔가 회사에서 본인이 못 믿어하는 모습을 계속 생각을 하고 그걸 이어가면서 연인의 관계라는 개인적인 감정에서도 그걸 보여준다는 건 좀 실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사연자의 입장에서도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무슨 기분인지 알겠는데 아무래도 회사라는 그런 공간이 그렇게 즐겁고 좋은 곳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 들 곳이 하나라도 있다면 내가 좀 더 뭔가 편안하게 회사를 다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편안함이라는 게 뭐 몸이 편하다기보다는 좀 마음이 편하다라는 게 있었을 것 같긴 한데 회사잖아요. 회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원했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래도 저는 사연자 언니 편이니까 서운한 건 서운한 거죠. 네, 그건 애인분이 잘못한 것 같긴 하고 그래도 일과 연애를 다 놓치기보다는 둘 다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하게 애인분과 많이 얘기하시고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코너로 돌아올게요. 나는 무서운 게 없어. 사람이 제일 무섭지. 아니, 그럼 뭐가 더 있나요? 산 사람보다 무서운 게 없다고요. 루나가 알려주는 이야기 들으러 오세요. 네, 언니들 큐면 이야기 시즌2 12월 마지막 주제가 왔습니다. 12월 주제는요.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오프를 할 수 있을까요? 인데요. 사연 읽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플에서 연락이 닿아 일주일 정도 연락하고 있는 언니가 있는데요. 처음엔 서로 얘기가 엄청 통하고 통화도 한두 시간 정도 했었는데 갈수록 이 언니가 일정이 많아지면서 연락도 느려지고 저한테 조음하게 되고 끊고 그러게 되네요. 아직 연락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달라지다니. 둘 다 어플도 지우고 메신저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만 그 언니가 너무 궁금하고 만나보고 싶은 건지, 이 언니는 이제 연락하는 게 귀찮고 흥미가 없어진 건지, 아니면 그냥 본인 스케줄이 힘드니까 연락하는 게 힘든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락을 계속 해도 되는지 고민이네요. 대놓고 나는 언니가 궁금해요. 우리 만나요. 싫으면 말고. 이렇게 해야 되나? 여자 꼬시기가 너무 어려워요. 특히 어플에선 만나서 실제 오프까지 끌어내는 게 제일 어려운데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일단 어플 내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이어지는 것 자체부터 일단 어렵죠. 네. 네, 어플이나 뭔가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도 다 똑같긴 한데 특히 어플 내에서는 단순하게 몇 자 내에서 본인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키워드나 그냥 문장 정도로만 판단을 하고 그거를 올리고 받고 하면서 상대방을 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뭔가 환상도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의례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겠지, 이런 키워드 갖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겠지라고 상상을 좀 하는 게 있어가지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오프가 실제 만남을 얘기하죠. 실제 얼굴 보고 하는 걸 오프라고 하는데 오프에 나가서 상대방을 보고 실망을 하거나 오히려 이 사람 어플에서는 이랬는데 뭔가 실제 만나니까 좀 더 좋은 사람이네 해서 뭔가 점수를 더 따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성공적인 오프라는 거는 일단 내가 상대방에게 혹은 상대가 나에게 본인에 대해서 가감 없이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나쁜 모습까지 막 대하지는 말고 적당히 내가 관심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의 반만큼 적당한 예의를 갖추고
적당한 매너를 보여가면서 아무래도 연락은 꾸준히 해야 되는 거 맞긴 하고요. 연락을 하기가 좀 어려우면 본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이때까지는 많이 바빠서 연락 못할 것 같다. 대신 내가 아침 인사는 꾸준히 할게요. 라든가 뭐 어디 움직일 때 연락은 꼭 할게요. 이걸 좀 배려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야지, 당연하게 난 바쁘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안 맞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통속적인 질문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 어디 사니? 몇 살이니? 뭐 관심 있는 게 뭐니? 라는 그런 신변 잡기보다는 나는 뭐 오늘 주말에 뭐 운동을 하는데 뭐 이러이러 운동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스트레스를 푸는데 혹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따로 있으세요? 라든가 먼저 본인이 본인의 정보를 좀 잘 공유를 하면서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해야지, 너무 많은 분들께서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정보만 계속 해내려고 해요. 뭐 스트레스 푸는 방법 어떻게 되세요? 뭐 하세요? 뭐 주말에 뭐 하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만 계속하고 본인에 대한 얘기는 별로 하지 않고, 반대로 상대방이 나한테 질문하지 않으면 그냥 질문에 대한 답도 별로 없고, 반대로 상대방이 자기한테 질문을 하지 않으면 뭔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을 어쨌든 간에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가능한 알 수 있는 정보는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언니들께서 본인의 정보도 알려주고 싶지 않고 상대방에게는 그렇게 딱히 궁금한 거 별로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서로의 정보 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그런 뭔가 온라인상에서 얘기를 나눈 거에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확실하게 그 사람은 어차피 보고 판단을 할 건데 그렇게 의미 없는 뭔가 문자만 오가는 바에는 차라리 적당히 본인들이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저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좀 많이 봐요. 가치관을 많이 보고 어떤 스케줄을 갖고 있는지 정도만 확인을 하고 빨리 만나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빠른 오프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빠른 오프를 좀 추구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나도 당장 시간이 없고 그 상대도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다른 사람을 더 만나야 될 수 있다거나 진짜 일이 바빠서 낼 수 있는 시간이 좀 적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만나서 차라리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뭔가 서로가 서로에게 정보를 잘 교환을 하면서 빠르게 만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많은 언니들이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오프라는 걸 좀 조심스러워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저래 오고 가는 뭔가 두서없고 맥락 없는 문자를 할 바에는 차라리 아예 아싸리 만나서 그냥 뭐 커피든 술이든 먹으면서 서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쨌든 사연 주신 언니 꽤 마음에 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 언니분을. 근데 그 언니분은 사연자분을 그렇게까지 관심 있어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방이 본인에게 관심이 있다면 확실하게 알거든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나를 궁금해하는구나 이러는데 그게 없다면 언니도 아마 한 부분에서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늘 얘기하지만 세상에는 여자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언니대로 좀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서 나아가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언니도 언니가 원하는 연락의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에 잘 맞춰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언니 사연에 대한 저의 약간 위로의 곡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클로징으로 만날게요.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Listening. 네, 언니들 12월 3주차 클로징 찾아왔습니다. 네, 3주차가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 못했었는데, 네, 저의 방송도 이젠 이번 연도는 마지막이 되었네요. 시험 소습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을 하면서 다양한 언니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한 게 저희 방송의 목표였는데, 후기를 남겨주신 거 보면서 언니들이 대리 만족도 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어갔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름 꽤 뿌듯한 1년이었습니다. 이젠 4주차도 남아있어요. 4주차 남아있고 4주차에 있는 드라마 제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저희는 또 좋은 날에 좋은 곳에서 또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저를 알아보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술이든 뭐 커피든 뭐 하나 사드릴게요. 그럼 언니들 3월부터 12월까지 3차 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루나도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언니들 많이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입니다.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 Au ciel de toutes les couleurs, ton soleil réchauffe mon cœur. Yo, they say some talk a lot, but if they saying something.